강원도 인제는 첫눈이 서울보다 한참 일찍 내린다. 하얀 눈이 골짜기를 덮고 산바람은 살을 내는 듯 매서웠다. 서지윤은 병원 응급실 앞에 서서 입술을 깎게 물었다. 손에 든 청가방은 오래되어 실밥이 풀려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추위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버지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다. 급성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채 기계의 의지에 겨루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 담당 의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입원비 3일 내로 정리 안 되면 일반 병실도 어렵습니다. 보호자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서지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살릴 방법은 돈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겐 그런 돈이 없었다. 대학을 막 졸업한 강원도 시골 마을 출신의 평범한 교생 선생일 뿐이었다. 지윤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실 한가운데서 윤혜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새엄마 혹은 법적인 보호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은 고급 코트를 입고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올려져 있었고 붉은 도장이 찍힌 계약서와 은행 채권이 삐져나와 있었다. 앉아. 혜숙의 말투에는 여지란 없었다. 지윤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내 아버지, 투자에 실패했어. 코인인지 모식인지에 홀려서 전 재산을 날렸지. 나도 같이 몰렸고. 혜숙은 한숨 한번 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 집 빚이 5억 원이 넘는 거 알아. 병원비는 물론이고 이대로 가면 아버지는 감옥에 갈 거야. 무능력한 가장으로 사기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지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혜숙은 코웃음을 쳤다. 정말 고지식하구나. 하지만 다행히도 내가 해결책을 찾아냈어. 그녀는 서류 하나를 지은 쪽으로 밀었다. 강사 그룹 알지? 재벌 2세인 강현우. 그 집안에서 며느리를 찾고 있어. 조건은 간단해. 학벌 괜찮고 빚 없고 과거 깨끗한 여자. 대신 남편이 좀 특별하지.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이요? 그 인간 2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야. 휠체어 신세지. 집 밖도 안 나가. 사람은 까칠하고 예민하고 도우미 5명이 일주일도 못 버텼다더라. 지윤은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저한테 그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은 형식일 뿐이야. 넌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 조용히 살면 돼. 대신 그 보상으로 아버지 빚은 다 해결해 줄게. 그 사람은 날 원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 같은 애 조건만 맞으면 충분하지. 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싫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제가. 싫으면 내 아버지가 감옥에 가겠지. 혜숙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참고 살면 너도 살고 내 아버지도 산다. 어차피 평생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 거였잖아. 재벌가에서 몇 년 고생하는 게 더 나은 거래 아닌가. 그날 밤 지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다. 어릴 적 길을 잃었을 때 꼭 잡아주던 따뜻한 손, 지금은 힘없이 늘어져 있는 그 손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꼭 쥐며 속삭였었다. 아빠, 제가 지킬게요. 3일 후 그녀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결혼식은 없었다. 드레스도 반지도 하객도 없었다. 병원 앞 눈 쌓인 길가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를 태우러 왔다. 강현우의 집,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주택가였다. 차가 멈춘 순간 지윤은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음을 느꼈다. 검은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정갈하게 정돈된 마당을 지나 대리석으로 마감된 입구로 들어섰다. 현관문이 열리자 냉기 같은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집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듯했다. 중년의 집사 한 명이 그녀를 안내했다. 신부님이시죠? 따라오시죠. 그는 그녀를 2층으로 데려갔다. 긴 복도를 따라 마치 미루처럼 꺾이는 구조 속에
하나의 문 앞에 섰다. 직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곳이 주인님의 방입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시게 될 겁니다. 함부로 다른 공간을 드나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보았다. 강현우, 등을 창 쪽으로 돌린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어깨는 넓었고 등이 단단했지만 왠지 모르게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야? 지우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서지은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게 된 사람입니다. 현우는 천천히 의자째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날카롭고도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났다. 조각 같은 이목구비, 하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날 간호하러 온 간병인인가? 아니면 재벌가 며느리 행세하려는 촌뜨기인가? 그 말에 지우는 움찔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냥 제 역할을 하러 왔을 뿐입니다. 현우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역할 오래 못 갈걸.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으로 내던졌다. 컵은 그녀의 발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지우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으로 조각을 하나하나 주웠다. 그 모습에 현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의문이라는 감정이 스쳤다. 강현우의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 같았다. 두꺼운 커튼이 창을 완전히 가리고 있어 날인지 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벽지는 어두운 회색, 가구는 모두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 톤이었다.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디에도 생기란 존재하지 않았다. 공기조차 묵직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서지우는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주웠다. 손가락 끝이 닿을 때마다 유리의 날카로움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마지막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린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방에서 앞으로 지내게 될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휠체어를 돌려 창 쪽으로 몸을 틀고 바깥을 바라보는 척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한숨도 내쉬지 않은 채 가져온 가방을 벽 쪽에 내려놓았다. 손으로 옷을 한번 펴고는 조용히 말했다. 저녁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나섰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고 집 안에는 다른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직사도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듯했다. 마치 거대한 집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주방은 생각보다 넓고 현대적이었다. 첨단 가전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사용된 흔적은 거의 없었다. 냉장고를 열자 몇 가지 기본적인 식재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미역을 불리고 다시마 육수를 끓였다. 습관처럼 어릴 적 엄마와 함께 만들던 생일 미역국을 떠올렸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생일에 엄마는 늘 이 국을 끓여주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그 목소리는 아직도 귀에 맴도는 듯했다. 1시간이 지나 미역국과 간장 계란밥, 그리고 김치를 간단히 차려 쟁반에 올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2층 방으로 향했다. 노크를 한 뒤 문을 열자 현우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식사하실 시간이에요.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필요 없어. 나 배 안 고파. 그래도 드셔야 힘이 나요. 아프신 몸엔 따뜻한 음식이 필요해요. 잔소리는 간병인에게나 해. 그리고 나 내가 만든 거 안 먹어. 지우는 묵묵히 쟁반을 책상 위에 놓고 아무 말 없이 수저를 곁에 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식기 전에 드세요. 현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날 밤 식사 쟁반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반복되었다.
지유는 하루 3끼를 정성껏 만들었다. 아침에는 들깨죽, 점심엔 된장찌개, 저녁엔 간장불고기 같은 익숙한 집밥을 차렸다. 하지만 현우는 매번 손도 대지 않고 외면했다. 지유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내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다. 단지 조용히 음식을 치우고 다시 새로운 식사를 준비했다. 마치 무언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밤이 되면 그녀는 방 한구석에 노인간이 침대에 조용히 누웠다. 원래 이 방에는 지윤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어냈다. 도초만 담요 하나, 손바느질로 꿰맨 베개 커버, 그리고 침대 옆 조그마한 탁자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유는 자정 무렵에 일어나 조용히 커튼을 한 손가락 너비만큼 열었다. 외부 조명이 방 안으로 은은하게 스며들었고 현우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또 다른 작은 일을 시작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 하나를 손질했다. 오래된 화초는 이미 말라 죽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 화분에 새 흙을 담고 근처 꽃시장에서 직접 사온 꽃씨를 심었다. 매일 아침마다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다. 잘하렴. 햇빛도 조금씩 들어올 거야.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 지유는 자리에 누워 있다가 현우가 움직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가 의자 바퀴를 밀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무슨 일이세요? 현우는 말없이 그녀가 만든 미역국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다. 이미 식은 국이었지만 그는 수저로 한 입 떠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맛은 있네. 지유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따뜻할 때 드실 수 있도록 할게요. 현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내가 만든 음식을 먹었는지 알아? 지유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나더군. 엄마가 어릴 적 내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날 갑자기 그 냄새가 떠올라서 그 말에 지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기억, 좋은 기억이었으면 좋겠네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른 아침 서지윤은 눈을 떴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어쩐지 가볍게 느껴졌다. 전날 밤 강현우가 자신이 만든 미역국을 먹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 큰 변화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새벽에 찬 공기가 뺨을 스치고 며칠 전 심은 꽃씨들이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주 작고 연약한 싹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살아있었다. 잘 자랐네. 너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지유는 부드럽게 말하며 꽃들에게 물을 주었다. 한동안 그렇게 앉아있다가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오늘 아침에는 가벼운 전복죽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현우의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필요했기에 그녀는 더욱 정성껏 재료를 손질했다. 식탁 위에 국그릇과 반찬들을 정갈히 올려 쟁반에 담고 조심스레 2층으로 향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가볍게 노크했다. 현우 씨, 아침 준비됐어요. 죽이에요. 전복 넣었어요. 문 너머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잠시 기다린 뒤 그녀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현우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커튼이 조금 더 젖혀져 있었고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와 그의 옆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지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쟁반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현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은 무슨 이유로 이 죽을 만든 거지? 전복은 기운을 회복시키는 데 좋대요. 그리고 어제부터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걸 드시게 하고 싶었어요.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수저를 들어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었다. 지유는 놀란 듯한 표정을 감추며 조용히 말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현우는 한 입,
두잇, 조용히 죽을 먹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이상하게 익숙해. 지유는 움찔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일지도 몰라.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아주 오래전 내가 어두움 속에 빠져 있던 시절에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했었어.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쉬는 중일 뿐이에요. 지유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말은 그녀가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하며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환자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 환자는 의식을 잃기 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지유는 그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었다. 설마 그 환자가.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현우는 여전히 눈길을 죽그릇에 둔 채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나를 붙잡아줬어. 죽고 싶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어.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와 너무 닮았어. 지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정의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뚜렷한 연결이었다. 사람은 가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서로를 살리기도 하죠. 현우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 속에서 죽을 다 먹은 그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지은과 현우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현우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이제는 지은이 만든 음식을 먹었고 가끔은 그녀가 읽어주는 책을 들었다. 지은은 그의 관심을 끌 만한 책들을 고르기 위해 밤마다 자료를 뒤졌고 조용한 저녁 시간에는 그의 옆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페이지를 넘겼다. 하루는 고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지유는 책 속의 문장을 천천히 읊었다. 나는 내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했다. 그 말에 현우는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책을 덮고 미소 지었다. 고은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픔은 때때로 사람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현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는 얘 나한테 그렇게 친절한 거지? 그 질문은 오래도록 남아있던 의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누군가는 당신을 버렸지만 누군가는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엔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오랜 갈망도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하면. 지은은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당신이 다시 걷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현우의 내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무도 몰랐던 진실. 그는 사실 몇 달 전부터 극비리의 재활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혼자서 몇 걸음 정도는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하고 싶었다. 자신을 돈이나 불쌍함으로 대하는 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그는 거짓된 장애를 계속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은 앞에서는 그 거짓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명확하게 그의 마음속을 비췄다. 단순한 간병인이나 계약 결혼의 상대가 아닌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녀는 자신이 상처를 줬던 세상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있었다. 서지윤은 언제나처럼 새벽에 눈을 떴다. 그녀의 하루는 강현우보다 먼저 일어나 집 안을 정돈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오늘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어 따뜻한 기온을 감돌게 했다. 그녀는 조용히 커튼을 열고 거실 창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한 번에 들이치자 정신이 맑아졌다. 고요한 아침, 정원에는 자신이 돌보고 있는 국화꽃이 조금 더 피어나 있었다. 아직까지 강현우는 그녀에게 자신의 회복 상태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말투, 그의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 사람 안에는 아직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있어.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한 지우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다. 오늘은 직접 만든 김치와 된장국에 두부를 곁들였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을 때 현우는 이미 깨어나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반찬을 준비했어요. 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쫓아내지 않았고 그녀의 말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엄청난 변화였다. 식사가 끝난 후 지유는 차문을 활짝 열었다. 이 방에 햇살이 들어오니까 훨씬 더 따뜻해졌네요. 현우는 대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지 않았지만 그 벽에는 분명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지유는 도서관에 다녀온 뒤 거실에서 현우를 위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집안의 한쪽 구석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상자는 누군가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듯했다. 지유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한 권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표지가 달아 있었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다. 지유는 그것을 닫고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려다 현우의 걸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현우는 휠체어가 아닌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건 열어봤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지윤의 눈은 넓게 뜨렸다. 현우 씨, 당신 지금 걷고 있어요. 현우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윤에게서 상자를 빼앗아 다시 닫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윤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을 숨겼어요.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현우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다 떠났어. 내가 쓰러지고 나니까 모두 나를 짐처럼 여겼어. 심지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마저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지유는 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시험해보겠다고. 내 옆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일 거라고. 지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 그녀는 그를 탓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내 앞에 서 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거잖아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는 꾸밈없이 맑고 따뜻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어. 동정하지도 않았고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지.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모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냥 내가 다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어. 아무 조건 없이. 지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원래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걸 잊지 않게 해드린 것뿐이에요. 현우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했어요. 지유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원한 건 그저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봐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걸 원하잖아요. 둘 사이의 거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좁혀졌다. 상자에 담긴 기억들도 상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날 밤 현우는 처음으로 휠체어 없이 정원에 나갔다. 지유는 그의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코카꽃이 조용히 흔들렸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내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현우가 물었다. 지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둘만의 비밀로 간직해요. 준비 때만. 그때 세상에 보여줘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함께라면 난 어떤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인제의 하늘에는 잔잔한 회색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지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 너머로 눈을 바라보았다. 전날 밤 현우와의 걷기 연습 후 그는 조금 더 단단하게 땅을 디딘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떠올리며 지우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러나 평화로운 아침은 오래가지 않았다.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던 지우는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찌개 냄비 위에 놓인 기름병이 넘어지면서 작은 불길이 번지고 있었던 것이다. 급히 수건으로 불을 끄려 했지만 기름이 연소하며 불길은 점점 커졌다. 현우 씨, 나가야 해요. 지우는 소리쳤다. 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나 혼자서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안 돼요.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며 주방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과 현우의 어머니가 남긴 나무 상자를 꼭 껴안았다. 불꽃이 옷자락을 태웠지만 그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우는 순간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 안에서 벌어진 이긋 상황 속에서 누구도 아닌 지윤이 뛰어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지윤은 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쓰러졌다. 팔과 어깨에 불이 달아 화상을 입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상자를 놓치지 않았다. 눈과 코는 연기에 매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현우는 순간적인 공포와 후회로 마음이 흔들렸다. 지윤, 그만해. 위험해. 그는 외쳤다. 하지만 지윤은 의식적으로 그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상자 안에 있는 어머니의 기억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현우가 다시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되찾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연결고리였다. 현우는 두 발로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두 다리를 사용해 지윤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냈다. 지윤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현우의 손길이 닿자 안정을 되찾았다. 미안해. 내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괜찮아요. 상자는 안전해요. 지윤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팔과 어깨의 화상은 따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현우의 진심 어린 걱정과 행동이 그녀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런못으로 뛰어나가 상자와 화분을 안전하게 내려놓았다. 런못의 차가운 물에 화상을 입은 팔을 적시자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불은 없어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미안함과 감동이 섞여 있었다. 그렇게 나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유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단순한 계약이나 의무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당신이 소중했어요. 현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이 울컥했다.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믿었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더 이상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혹은 동정심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유는 팔과 어깨에 화상을 입은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그녀를 붙들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굽히고 그녀와 눈을 맞췄다. 난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그동안 나의 냉정과 차가움으로 널 위험에 빠뜨렸지. 지유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현우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서로를 이해하는 지금. 현우는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숨겨둔 이유, 세상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된 장애를 유지했던 것. 그 모든 과거의 선택이 지은 앞에서는 무의미해졌다.
그녀는 그저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보고 있었다. 지은,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숨길 수 없어. 현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너 없이는 나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지유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현우 씨, 이제부터는 서로의 힘이 되어주면 돼요.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든 걸을 수 없든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요.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밤, 집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불길 속에서 서로를 지켜낸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마음의 연결을 만들어냈다. 현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감정, 안도, 감사, 그리고 사랑을 깨달았다. 서지유는 잠시 동안 현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을 감수한 것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현우는 그녀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했다. 이제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솔직해질 시간이에요. 지윤이 조용히 말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불길 속에서 서로를 지켜낸 그날 이후 서지은과 강현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현우는 더 이상 지은을 단순한 계략상의 배우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열 수 없었다. 며칠 후, 지은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윤은 조심스럽게 미역죽을 내밀었다. 오늘 아침은 따뜻하게 드셔야 해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알았다. 먹겠다. 그는 조용히 한 입, 두 입 먹었다. 지윤은 그의 표정에서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속엔 여전히 숨겨진 긴장감이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지윤은 현우가 머물던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조금 전 우연히 발견한 상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사진과 편지, 일기장. 그것은 현우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현우가 갑자기 일어나 휠체어에서 내려왔다. 지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현우 씨, 그게?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두 다리가 분명히 그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현우 씨, 당신, 걸을 수 있어요? 지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차분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는 오랜 시간 참아온 감정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래, 사실은 나는 이미 걸을 수 있었어. 몇 달 전부터 재활 치료를 해왔고 이제 혼자 걸을 수도 있어. 지유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곧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물었다. 그럼, 애 숨겼어요. 얘 나에게 말하지 않았죠.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보는 눈으로만 바라봤어. 내가 사고를 당한 이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짐처럼 취급했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조차도 떠났어. 그래서 나는 진심을 시험하고 싶었어.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누구든 나를 동정하거나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켜줄 사람만이 내 옆에 남길 바랐어. 지유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함이 전해졌다. 현우 씨,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하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건 그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현우는 잠시 지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그저 너를 시험한 것뿐이야. 처음부터 너는 나를 동정하지 않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지.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뿐이라는 걸. 지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우리 둘 다 이제 솔직해질 시간이에요. 숨길 필요 없어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내가 숨겨온 이유를 이제 말할게. 나는 다리가 회복된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숨겼어. 하지만 내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지유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동안 느껴온 현우의 차가움과 거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결코 잔인함이나 냉정 때문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현우 씨, 그럼 이제부터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지유는 부드럽게 말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는 처음으로 지은과 함께 정원에 나갔다. 두 사람은 눈 덮인 정원 사이로 천천히 걸었다. 현우는 휠체어 없이 땅을 디디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를 만끽했다. 지유는 그의 옆에서 걸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믿게 돼서 기뻐요.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네요. 현우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산과 정원의 풍경이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배신, 그리고 혼자였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지윤을 향해 말했다. 지윤, 고마워. 너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를 이해해줬어. 이제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겠어. 지윤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다. 현우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계약 결혼을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시련과 도전은 아직 많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날 이후 서지은과 강현우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현우는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는 기쁨을 느끼며 지은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고 그녀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맡기기 시작했다. 지은 역시 현우의 진심과 상처를 이해하며 그의 회복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기쁨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현우가 서재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집 안으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 고급 의상을 입은 한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진, 현우의 과거 연인이었다. 몇 년 전, 현우가 사고를 당하기 전, 그녀는 그의 곁에서 모든 시간을 함께했고, 사고 이후에는 외국으로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었다. 현우 씨, 오랜만이에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계산된 듯한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순간 굳어졌다. 지유는 그 장면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안한 느낌을 감추려 애썼다. 이게 무슨 일이죠? 지유는 차분하게 물었다. 우진은 현우를 향해 다가오며 말했다. 현우 씨, 나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돌아왔으니까 우리 예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은 지윤의 심장을 무겁게 만들었다. 순간 그녀는 현우와 자신 사이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 씨,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유진은 잠시 멈췄지만 곧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하지만 현우 씨, 나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 없어요. 사고 이후에도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당신은 나를 떠났지만 나는. 현우는 손을 들어 유진을 막았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내 옆에는 서지윤이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윤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긴장이 남아 있었다. 유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를 향해 간격을 좁히며 말했다. 그렇지만 서지은, 그녀는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돈이나 동정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지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유진 씨, 당신은 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나 계약 때문이 아니에요. 현우 씨를 이해하고 그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요. 현우는 지윤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동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다. 유진 씨,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윤뿐입니다. 유진은 잠시 당황했다가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정말 그녀와 함께할 생각이군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지윤은 그의 결단을 보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미세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지윤은 현우와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우 씨, 오늘 일로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시련이 있을 거예요. 과거 사람들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은,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믿고 있었다. 지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현우를 지키고 그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며칠 후 유진은 결국 집을 떠났다. 그녀는 현우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작별을 고했다. 지윤은 그의 손을 잡고 현우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은.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이제는 서로 솔직하고 진심으로 함께할 시간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큰 신뢰와 애정을 쌓아갔다. 현우는 지은 덕분에 과거의 상처와 배신을 조금씩 치유했고, 지은 역시 현우와 함께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평탄치 않았다. 과거 연인과의 사건이 끝났음에도 현우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앞으로 남은 이야기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용서를 통해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었다. 한유진이 떠난 후 서지은과 강현우는 서로에게 마음을 더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여전히 불완전했다. 현우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현우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과 회사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그들을 더욱 압박했다. 어느 날 아침, 지윤은 현우와 함께 집 앞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하얗게 쌓여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걷는 것이 그녀에게는 안도감을 주었다. 현우 씨, 오늘은 회사에 가볼까요? 지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우리도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왔어.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지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현우 씨, 외부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돼요. 일부러 숨겨온 과거도 있고
당신이 회복된 사실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현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은,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심이라면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숨기지 않을 거야. 회사에 도착했을 때 현우의 비서와 일부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현우의 휠체어 상태를 알지 못했기에 그가 혼자 걸어 등장하자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얼굴에 드러났다. 강현우 대표님, 한 임원이 다가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현우는 자신있게 말했다. 이제 나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는 서준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 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 그때 현우의 친척 중 일부가 회사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강현우와 지은 사이의 관계를 비판하며 유진의 존재와 이전 사건을 문제 삼았다. 대표님, 이렇게 어린 여자와 함께하는 것이 회사 이미지에 좋을까요? 한 친척이 말했다. 지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회사와 개인의 문제를 분리할 줄 압니다. 현우 씨의 건강과 회복, 그리고 그의 결정은 제가 존중하고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회사 운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완전히 지지하고 보호하기로 마음먹었다. 맞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과 선택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지유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는 긴장과 충격 속에서 묘하게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모두가 그들의 결단을 지켜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현우와 지유는 잠시 사무실 발코니에 나왔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며 도시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현우 씨, 이제 공개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윤이 물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어. 과거의 연인, 가족의 의심, 나의 상처, 모든 것을 함께 극복했지. 이제는 세상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내가 내 곁에 있으니까. 그들의 결심은 굳건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회사 밖에서는 언론이 두 사람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었고 일부 기자들은 유진의 기한과 현우의 과거 사고를 언급하며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찾고 있었다. 며칠 후 신문과 온라인 뉴스에서는 강현우 대표와 서지윤의 관계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일부는 동정적이고 일부는 비판적이었다. 이제 우리는 외부의 시선과 맞서야 합니다. 현우가 지윤에게 말했다. 네, 현우 씨. 하지만 서로의 마음과 신뢰가 있다면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아요. 지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언론 앞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현우는 휠체어 없이 걸었고 지윤은 그의 옆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속에서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현우 씨, 이제 우리도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 수 있어요. 지윤이 말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앞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회사와 사회 속에서 점차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나갔다. 현우의 회복 사실과 지윤의 진심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다. 진심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집에서 정원에 나와 다시 걸었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따뜻함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지킬 수 있어요. 지윤이 말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서로를 믿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와 사회의 시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과 신뢰로 굳건히 서 있었다. 현우와 지윤이 언론과 가족 앞에서 관계를 공개한 이후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강현우의 회복과 지윤의 진심을 의심하며 그들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아침, 지윤은 현우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밝게 비추었다. 현우 씨, 오늘은 가족 회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분명히 준비해야 해요. 지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내 선택과 내 마음을 솔직히 보여줄 거야. 그들은 차를 마신 뒤 집 안의 큰 회의실로 향했다. 현우의 아버지와 친척들, 일부 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현우는 휘청이지 않고 침착하게 서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가족과 회사, 그리고 내 개인적인 선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우가 입을 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는 서지윤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친척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현우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우 씨, 하지만 그 계약 결혼, 진심이라고 보장할 수 있나요? 한 친척이 반문했다. 지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처음부터 강현우 씨를 동정하거나 일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회복과 삶을 진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현우는 지윤의 말을 듣고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내가 숨겨왔던 사실도 이제는 모두 말씀드립니다. 현우가 말했다. 나는 이미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 말에 놀랐지만 그 진실성과 결단의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서로 솔직하게 살아갈 거군요. 지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고 서로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와 지윤은 점차 가족들의 인정과 회사를 둘러싼 신뢰를 회복해 나갔다. 일부 친척들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지윤의 진심과 헌신적인 모습, 현우의 결단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며칠 후 현우의 아버지는 회의에서 말했다. 현우라, 나는 내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지윤이 너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인정한다. 이제는 두 사람의 선택을 지지할 것이다. 지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의 어려움과 시험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현우와 지윤은 집 앞 정원에 나왔다. 겨울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따뜻함을 느꼈다. 현우 씨, 이제 우리는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지윤이 말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맞아요.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어요. 과거의 그림자도 세상의 시선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그 순간 집안의 전등이 켜지며 따뜻한 빛이 정원을 감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 동안 겪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이제는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느꼈다. 며칠 후 강현우는 회사 직원들과 기자들을 초대하러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회복 사실과 지윤과의 관계를 당당히 밝히며 그녀의 진심을 세상에 알렸다. 기자들은 그의 진솔한 고백에 감동했고 대중들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윤은 현우의 옆에서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그의 삶을 함께 지키고 이끌어갈 동반자임을 세상 앞에서 증명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현우는 지윤에게 속삭였다. 지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심일 뿐이야. 지유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이야기예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집 안정원에서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 동안 겪은 시련과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해진 마음을 확인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우와 지유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진심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와 시험은 이제 그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서로를 지켜주는 강한 기반이 되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강남의 정원에도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지은과 강현우는 서로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었다. 하얀 눈은 사라지고 대신 초록 잎과 꽃망울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한 지난 시간 동안의 시련과 고난을 떠올리며 이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음을 느꼈다. 현우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심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곁에 있어서 든든해. 지유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지난 수개월 동안 겪었던 불안과 긴장, 시험, 그리고 고통이 모두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고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 며칠 후 강현우는 회사와 가족, 그리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이 회복되었음을 밝히고 서지은과 함께 사회공헌과 회사 운영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심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 서지은 씨는 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발언이 끝난 후 기자들은 감탄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일부 회의적이던 가족들도 결국 두 사람의 결심과 진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불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지윤과 현우는 집 안 정원에서 작은 축하 행사를 열었다. 정원에는 봄꽃이 만발했고 따뜻한 조명이 주변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은 소박하게 와인을 나누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현우 씨, 오늘까지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견뎌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그림자, 가족의 반대, 언론의 시선, 그리고 내내 숨겨온 사실들까지 모두 극복했어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나는 이제 무엇이 진짜인지 알게 되었어. 바로 너, 지윤. 너의 마음과 진심이 나를 살게 했어. 지윤은 눈을 살짝 감고 가슴속 깊이 감동을 느꼈다. 그녀 역시 자신이 현우를 지키고 그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시간만 생각해요. 과거는 모두 뒤로 하고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윤이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기대며 살아갈 거야.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너와 함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들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봄바람을 느꼈다. 주변의 꽃과 나무, 그리고 햇살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날 밤, 현우는 지윤에게 속삭였다. 지윤, 나는 이제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겠어.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이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나는 너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어. 지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웃었다. 맞아요, 현우 씨.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이해하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며칠 후, 강현우와 서지윤은 사회공헌을 위해 작은 학교를 설립했다. 지윤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현우는 재정과 운영을 맡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진심의 가치를 가르쳤다. 학생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 그들에게 강현우와 서지윤은 단순한 재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지켜낸 진정한 롤모델이었다. 아이들에게도 말했어요. 진심과 용기, 그리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힘이라는 거요. 지윤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현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은 헛되지 않았어. 이제 우리 삶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거라. 그렇게 서지윤과 강현우는 세상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지키며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되었다. 정원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바람에 실려 온 꽃향기와 따뜻한 햇살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지윤이 말했다. 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사랑하며 앞으로도 함께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이 녹아내렸다.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서지은과 강현우는 이제 서로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며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